오늘은 너무 의혹이 많아서 짚을 수가 없고 미스터리 탑 3를 뽑아봤습니다. 예. 우선 탑 3 공개하고 탑 2 공개하고 탑 1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장르라고 한 거는요. 예. 조국님 같은 경우는 약간 코미디 이런 네. 느낌이 나요. 예. 네? 근데 이분은 약간 호러, 스릴러, 약간 FBI 뭐 예. 이런 느낌. 예. 그 뭐지 CSI? CSI. 예, CSI 미국 드라마 이런 느낌. 예. 뭔가 사라져 계속 블랙홀이야. 뭔가 이분 손에 가면 사라지고 뭐가 녹음돼 있고 막 첩보물 보는 느낌? 맞아요. 예. 그러면서 무섭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장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테리 겨우 3위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2위, 1위는 더 센 게 기다리고 있어요. 민주당은요, 이 김병기 의원이 3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사무적 처리 과정에서 정교하지 못했다. 아유, 그게요. 저희가 다 접수를 하죠. 근데 그 선거철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전자로 다 등록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공소시효도 끝나니까 다 사라지니까 폐기했겠죠. 라고 하면서 정교하지 못했던 사무 처리가 원인이었다. 분명히 다 처리대로 됐을 거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이게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 여러분 들어가냐고, 특히 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럴 거고 아니면 남자 가족을 군대 보내본 분들은 이거 짐작이 되실 텐데 가서 위에 고참이 너무 괴롭히고 너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아니면 막 고문을 하거나 정말 체벌하거나 그럴 때 맨날 좀 마음의 소리 그래갖고 그 함에다가 정말 제가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악몽이 뭔지 알아요? 그 고참이 이걸 딱 들고 와서 야, 너 이거 썼니? 야, 너 지금 이거 무슨 뭐 하겠다고 쓴 거야? 이거 내가 갖고 있거든? 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군인들한테 악몽 같은 건데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고참들이 말 길게 안 해요. 근데 고참은 그걸 안 해봐서 몰라. 들고 와서 야 그러면 아니 이게 실제로 나는 오늘 그 생각했어. 김병기 분이랑 이혜훈 님이랑 결혼을 했으면 진짜 최강 부부였을 것이다. 최강 부부였을 것이다. 야! 서로 별로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야. 하루 종일 원고 있었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탄원서가 결국 돌고 돌아서 네. 그 의혹의 당사자 김병기 의원 손에 들어간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예. 그 에러예요. 에러? 무슨 에러냐면 시스템 에러지. 시스템 휴먼 에러다? 에러라던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고장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하면 에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 처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 게 왜냐하면 민주당은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없는데 무슨 에러가 납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은 없고 그런데 에러가 났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휴먼 에러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병기 그 원내대표는 비리병기인가 이런 생각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비리 편의점 같다. 비리 편의점. 예, 지금 비리 백화점이란 말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비리의 백화점. 13층짜리로 지금 점점 층수가 올라간다. 그런데 이제 백화점은 자주 안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편의점은 그냥 자주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그 편의점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게 조금 미안할 때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편의점 가면 웬만한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예. 장르가 무지하게 다양해요. 그렇죠. 뭐 호텔에서 밥 좀 먹은 거, 잠 좀 잔 거 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그게 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쿠팡하고 밥 먹은 거 이제 뭐 서류 꺼내가지고 쟤 잘라라 이거를 뺐다라고 하면 뭐 호텔 가서 뭐 한 뭐 얼마짜리 밥 먹은 거 좋은 밥 먹은 거 저 정도는 이제는 애교 수준 아닌가? 그런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진짜 민주당이라고 한 정당의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사람들이 회의를 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딱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참 여러 가지로 그로테스크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경실련도 이 그 탄원서가 김 의원 손에 들어갔
이걸 놓고 네. 이걸 보면 단순한 개별 비리 의혹이 아니라 당 차원의 조직적 은폐 의혹으로 그렇죠. 확산되고 있는 거다라고 경실련도 네네네. 딱 지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실련이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 중앙당의 지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부패의 토양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스터리는 역시 제가 정해봤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미스터리 예, 순위 2번 2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복합니다. 예, 네. 법인카드. 네. 자, 조진이 이분이 동작구의 부의장 시절에 아마 이 법카를 빌려준 것 같은데 이 경력을 저희가 오늘 보다가 그 저희 사무실에도 깜짝 놀랐던 게 그 전엔 또 의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의장을 하다가 또 그 다음 임기엔 또 부의장을 하고. 맞아요. 이게 의장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사실은 네. 웬만한 회의 같은 저 의회나 이런 데 같은 의장했으면 그다음에 그냥 차라리 평의원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건데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그러니까 이 조진이라는 분이 전직 의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진이 됐는데 내년에 또 나갈 거야. 그래서 선. 이상해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 근데 아니 문제는 네. 지금 조진이 구의 부의장 그리고 나중에 의장도 뭐 그 앞에 했던 이분 법인카드를 썼다. 그 의혹은 이미 좀 나와 있었는데 그렇죠. 이 법인카드로 장도 본 것 같다. 일단 플러스 여기에 또 다른 구의원의 카드도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또 쓴 것 같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이거를 지금 그 동작계 장진영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이겠죠. 네. 이분 주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자 이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많이 들으셨죠? 이분은요, 이분의 법카를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의혹이 있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어쨌든 덮어졌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진희님은 알 텐데 이번에 공개한 건 투 트랙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조진희라는 분의 카드를 보면 아니 왜 김병기 의원 자택 근처 마트에서 쓴 게 있지? 왜? 그러니까. 왜? 근데 왜 그 집 앞이야? 바로 앞에서 왜 바로 앞에서 뭐 다과를 샀지? 뭐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의장이실 때 조진희 의장이 법카로 과자 많이 사 드셨어요? 수십만 원어치?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걸로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비 썼구나. 아 정말 이렇게 알뜰살뜰 한 푼 두 푼 모아야 장미 아파트를 사는구나.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상황. 예. 자, 두 번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이지희 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고요. 의혹이 제기된 2020년에 카드를 빌려줬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동작구 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아니 이거 뭐야. 조진이랑 이지희랑 사용처가 거의 비슷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식당 우체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 일치. 거의. 여기 다 여의도예요. 근데 이분들이 동작구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둘 다 여의도에서 그렇게 써댔냐고. 여의도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임을 했거나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그렇죠. 여의도는 거기서 국회의원의 나와바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작구랑 이제 여의도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럼요. 동작구는 왜 나경원 의원이 그러잖아요. 동작구는 강남입니다. 그러잖아요. 서초 쪽에 와서도 먹을 수 있고 동작에도 싼 게 많은데 굳이 물가가 비싸고 그런 여의도에 갈 이유는 없거든요. 네. 자 마지막 이제 넘버원 미스터리. 넘버원 미스터리로 가겠습니다. 자, 넘버원 미스터리는 두두두두 바로 제가 아까 잠깐 짚었던 경찰서. 네. 경찰서. 야 이게 근데 경찰서 관련된 이 무마 청탁 그리고 진술 조서 유출까지 해서 이것도 정말 경찰 이 동작구 이 의회 부의장 뭐 카드라든지 법카 의혹 관련된 수사가 정말 엉망진창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했던 게 벌써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검수안박이 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경찰의 모든 힘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견제도 없고 균형도 없다. 그러면 경찰이 눈 감으면 아무것도 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해 보면 검사가 제대로 그 검찰이 제대로 힘을 썼을 때 제일 속 터지는 일이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 기소하는 일이 제일 속 터지는 일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 기소를 한다. 나는 무죄인데 나를 검사가 기소했어. 아 좋아 그럼 한번 싸워보자. 법정에서 다퉈보자. 무죄 받자. 이거라도 되는데 예. 피해자가 너무너무 억울해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범죄자가 예를 들어서 다단계 몇천억 벌잖아요. 예. 그 다단계 몇천억 번 사람이 뭐 어디 막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수많은 피해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무리 수사해달라고 해도 문 개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알았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다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교과서와 실제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은 기소권이 아니고요. 불기소권이다. 불기소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체크 앤 밸런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경찰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다 이걸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저런 식으로 사건을 묻어버리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옛날에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묻어버리려고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공했던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 그거를 누가 찾아내느냐. 검찰이 또 찾아. 검사가 찾아낸다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서로 눈치가 보이니까 야 내가 앵만 해도 이거는 함부로 뭉갤 수 없겠다. 이거는 수사해야겠다. 혹시 무슨 그런 유혹이 들어도 그걸 버텨내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크 앤 밸런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무리 검사를 악마화해도 검사들은 일정 정도 지키는 선이 있었어요. 네. 그 선이 있었다라고 한 건 뭐냐면 검사가 뭐 공부 많이 하고 고시 붙고 뭐 그다음에 연수원에 성적 좋고 해가지고 검사가 됐기 때문에 선이 있다 이게 아니고 예. 검사가 왜 선을 지키냐면 검사는 잃어버릴 게 있거든요. 예.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사건 가지고 장난치다가 만약에 들통 안 나면 상관이 없는데 들통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 못하게 될 수도 그렇죠. 있다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집안이나 어디나 해가지고 나 검사다 이러면서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망신당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스스로 이렇게 선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경찰한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나? 경찰 뭐 하다가 잘리면 뭐 변호사 못합니까? 어차피 변호사도 아닌데 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썩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자라고 썩지 않았습니까? 기자 중에 뭐 다 올바릅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변호사라고 다 올바릅니까? 변호사 중에 이상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대학 교수라고 다 뭐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지켜야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썩은 그런 부위는 잘라내면 되는 거라고요. 와. 이상한 검사를 잘라내면 되고 이상한 판사를 잘라내면 되고 이상한 기자들도 솎아내면 되는 건데 예. 아예 그거를 진짜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애 씻기다가 애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냥 물 버리는 김에 애까지 그냥 다 그 버리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는요 그야말로 새발에 피고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이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